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려고 칫솔을 잡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뜨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말이 꼬이고 다리를 끌고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조용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지난 28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피곤한가 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71세 되시는 이경수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셨는데 왼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시더래요. 3초 정도였대요. 금방 괜찮아지셔서 그냥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셨답니다. 며칠 뒤에는 설거지 하시다가 그릇을 떨어뜨리셨어요. 오른손에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 내외가 놀러 왔는데 며느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10년 넘게 같이 명절 보내고 생일 챙겨준 며느리인데 말이에요. 그제야 이상하다 싶으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뇌혈관 여러 곳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미 작은 뇌경색이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이거나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순간,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일이 부쩍 잦아진 것, 계단을 내려갈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는 느낌, 이 모든 게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해요.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그 혈액의 5분의 1이 뇌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혈액이에요.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올라가는 혈액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3분만 안 들어가도 뇌세포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부분이 담당하던 기능을 영영 잃게 되는 거죠. 말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면 말을 못하게 되고, 오른쪽 몸을 움직이는 부분이 손상되면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면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뇌경색을 골든타임의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67세 박미순 어르신은 작년 겨울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남편분이 놀라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시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팔을 못 쓰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재활치료 받으시면서 조금씩 회복 중이세요. 혼자서는 옷도 못 입으시고 밥도 못 드세요. 평생 혼자 다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박미순 어르신도 경고,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가끔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셨대요. 설거지하다가 그릇 떨어뜨린 적도 두세 번 있으셨고요. 하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만약 그때 병원에 오셨다면, 미리 대처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막혔던 혈관도 열 수 있고 좁아진 혈관도 넓힐 수 있습니다. 제가 28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아직 되돌릴 수 있을 때 시작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뇌경색은 조용히 찾아와요. 아프지 않아요. 혈관이 50%, 60%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70%, 80% 막혀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쁜 것을 빼는 것,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더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해요.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쪽에서 독을 붓고 한쪽에서 해독제를 마시는 꼴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것 하나를 공개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고작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가루 하나로 막혀가는 뇌혈관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5명 중 1명은 이미 미세 뇌경색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뇌 영상을 찍어보면 작은 흰 점들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미세 뇌경색의 흔적이에요. 증상이 너무 약하거나 짧아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문제는 이런 작은 경색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엔 큰 뇌경색으로 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회복할 수 있다고요. 78세 되시는 최정자 어르신은 뇌혈관이 60% 좁아져 있었어요. 손발끝이 항상 저리고 머리가 무겁고 자꾸 깜빡깜빡하셨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가루 음식을 1년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 혈관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 산책 나가시고 손주들 반찬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뇌혈관을 조용히 막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마치 한쪽에서 독을 붓고 한쪽에서 해독제를 마시는 것과 같죠. 첫 번째, 흰쌀밥입니다. 아침마다 흰쌀밥 한 그릇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흰쌀밥 먹고 자랐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흰쌀밥이나 흰빵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혈관 안쪽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요. 마치 고속도로에 금이 가는 것처럼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2년 동안 6,500명을 추적 조사했어요. 매일 흰쌀밥을 드시는 그룹이 잡곡밥을 드시는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2.1배 높았다고 합니다. 2배가 넘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흰쌀에 현미나 귀리를 조금씩 섞어 보세요. 처음부터 반반 하시면 입에 안 맞으실 수 있으니까 흰쌀 8의 잡곡 이 정도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무려 4,200mg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이 2,000mg인데 2배가 넘는 거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쉽게 터지거나 막혀요. 찌개 국물은 한 숟가락만 떠서 밥에 비벼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소금 대신 다시마 가루나 들깨 가루로 간을 하세요. 짠맛에 익숙해진 혀를 바꾸는 데는 딱 2주면 충분합니다. 2주만 싱겁게 드시면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세요.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쓰시되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과자, 빵, 라면, 햄, 소시지, 특히 과자나 빵 같은 건 트랜스 지방이 문제예요. 도넛, 쿠키, 크래커, 케이크에 다 들어있어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하루 칼로리의 2%만 늘어나도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과자를 끊으시고 대신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로 바꾸세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라면도 조심하셔야 해요.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2000mg 정도예요.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거죠. 정 드시고 싶으시면 스프는 절반만 넣으시고 물을 많이 부어서 싱겁게 끓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침 7시에 먹고 내일은 10시에 먹고 모레는 아예 거르고 이렇게 하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도쿄의과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한두 끼만 드시는 분들의 뇌경색 위험이 규칙적으로 3끼 드시는 분들보다 1.7배 높았다고 해요. 나이 드시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시죠. 그럴 때는 한 끼 양을 줄이시되 끼니는 꼭 챙기세요.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조금씩 나눠 드세요.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규칙적으로요. 5번째는 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끈적한 피는 잘 안 흘러요. 혈관에 찌꺼기도 잘 쌓이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그룹이 2리터 이상 마시는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1.6배 높았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 보면 항상 어지럽고 손발이 차갑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집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200ml씩 하루 6, 7번 정도요. 생수나 보리차로 드세요. 물이 싱거워서 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몇 조각 넣으시면 향도 좋고 마시기 편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나쁜 식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흰쌀밥, 짠 음식, 가공식품, 불규칙한 식사, 물 부족 이 5가지만 피하셔도 뇌혈관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중에 몇 가지나 있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내일부터 바꾸셔야 해요. 그런데 나쁜 것만 빼면 될까요? 아닙니다. 좋은 것을 더해야 해요. 빼기와 더하기를 동시에 해야 혈관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가루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가루요 마트 곡물 코너에 가시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살 수 있는 평범한 재료예요. 바로 귀리 가루입니다. 귀리. 영어로는 오트라고 하죠. 오트밀 드셔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귀리를 곱게 갈아 넣은 게 귀리 가루예요. 왜 하필 귀리일까요?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혈관 속을 떠다니는 찌꺼기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혈관 안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노폐물까지 다 붙잡아서 대변으로 배출시켜요.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에서 무려 18년 동안 9,200명을 추적 관찰했어요. 귀리를 매일 드신 그룹이 안 드신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43%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낮아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베타글루칸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79세 되시는 유복순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처음 귀리 가루를 접하셨어요. 혈관이 막혀서 손발 끝이 항상 저리셨던 분이에요. 양말을 신어도 발이 차갑고 손은 파랗게 변할 때도 있으셨대요. 처음엔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 반신반의하셨죠. 그냥 곡물 가루인데요. 하지만 제 말을 믿고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유복순 어르신도 이게 효과가 있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아침, 손끝 저림이 조금 덜한 느낌이 드셨답니다. 확실하진 않으셨대요. 그냥 그런가? 하셨죠. 한 달 반쯤 지나니까 발바닥 감각도 돌아왔어요. 양말 신을 때 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5%나 떨어졌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혈류가 원활해진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도 따뜻하고 손 저림도 거의 없어졌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이에요. 귀리 가루는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시고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공복일 때 베타글루칸의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베타글루칸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물 한 컵 200ml 정도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을 넣으세요. 큰 숟가락으로 수북하게 한 숟가락이요.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드실 때 속이 더부룩하실 수 있어요.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드시다가 몸이 적응하면 한 숟가락으로 늘리시고요. 귀리 가루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몇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블루베리를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뇌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혈관 내벽에 생기는 산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관 내벽이 깨끗해야 혈전이 안 생기거든요.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도 좋지만 냉동 제품도 영양가가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냉동이 더 저렴하고 보관도 편하죠. 마트 냉동식품 코너에 가시면 1kg에 10,000원 정도예요. 한 번에 15알에서 20알 정도.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귀리 가루에 블루베리를 한 줌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시금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는 엽산이 정말 풍부한 채소예요. 엽산이 부족하면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이에요.
시금치의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주는 거죠. 게다가 시금치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2년 젊었다고 합니다. 12년이요. 70세인데 혈관은 58세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시금치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는 게 가장 좋아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담갔다가 건져내세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면 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마늘 다져서 무치면 정말 맛있어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요. 연어도 강력한 뇌혈관 음식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해요. 오메가3가 뇌혈관에 왜 좋으냐면요.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해 주거든요. 연어의 오메가3가 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혈관에 생기는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탄력이 좋아집니다. 노르웨이 베르겐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연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신 분들의 뇌경색 재발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61% 낮았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줄어든 거예요. 이미 뇌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들도 연어를 꾸준히 드시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오메가3가 다 파괴되거든요.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구우세요. 아니면 찜기에 쪄도 좋고요. 간은 소금보다는 레몬즙이나 허브로 하시면 더 건강해요.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연어가 부담되시면 고등어나 삼치도 좋아요. 우리나라 생선들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마늘도 놓칠 수 없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독일 의학 연구팀이 14주 동안 실험한 결과를 보면 마늘을 매일 드신 그룹의 혈관 탄력도가 25% 개선됐다고 해요. 딱딱했던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진 거죠. 혈관이 부드러워야 혈압도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셔야 알리신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생마늘은 속이 쓰리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익혀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요리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하루 2~3쪽이면 충분합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다지고 나서 바로 넣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넣으세요. 마늘을 생으로 드시고 싶으신데 맵다 하시는 분들은 꿀에 재워두세요. 마늘을 까서 꿀에 담가 놓으면 일주일 후부터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1~2쪽씩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뇌혈관을 살리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귀리가루, 블루베리, 시금치, 연어, 마늘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열고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루 식단에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시고 양치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귀리가루 1잔 드세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귀리가루 1숟가락, 블루베리 15알 정도 섞어서요. 잘 저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분 기다리세요. 이 30분이 중요해요.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작용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1공기, 시금치나물 1접시, 된장국 1그릇 여기에
김구이나 계란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된장국 끓일 때 마늘 다져서 듬뿍 넣으시고요.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짜니까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식사하실 때 물은 한 컵 정도만 드시고요. 점심은 12시에 드세요. 잡곡밥에 연어구이나 고등어구이 한 토막, 나물 두세 가지, 국 한 그릇, 연어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시면 되니까 나머지 날은 두부조림이나 닭가슴살 구이로 드세요.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가 더 좋아요. 채소는 다양하게 드세요.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오후 3시쯤 간식 시간이 있죠? 커피나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 3개, 아몬드 10개 정도면 충분해요. 견과류에도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물도 한 컵 드시고요. 오후에 물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꼭 드셔야 해요. 저녁은 6시에 드세요. 아침이나 점심보다는 조금 가볍게요.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걸로 드세요. 너무 배부르게 드시면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와요.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만 드시고요. 배고프시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도 적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게 돼요. 하루에 물은 총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서 금방 포기하게 돼요. 1주차에는 귀리 가루만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만요. 다른 건 그대로 드시고 귀리 가루만 추가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정도 하시면 몸이 적응해요. 속도 편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2주차에는 흰쌀을 현미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부터 전부 바꾸시면 입에 안 맞아요. 흰쌀 8에 현미 2 비율로 시작하세요. 현미를 전날 밤에 물에 불려놨다가 하시면 훨씬 부드러워요. 일주일 정도 드시다가 익숙해지면 흰쌀 7에 현미 3으로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반반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3주 차에는 간식을 바꿔보세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을 작은 통에 담아서 식탁에 놔두세요.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집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싱겁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씹을수록 고소해요. 견과류에 익숙해지시면 과자 생각이 안 나세요. 4주 차에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저녁 6시. 처음엔 배가 안 고파도 시간 되면 드세요. 2주만 지나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몸이 리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이면 4가지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귀리 가루, 현미밥, 견과류 간식, 규칙적인 식사. 이것만 해도 뇌혈관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2번째 달부터는 나머지를 조금씩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 진나물도 자주 드시고 연어나 생선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마늘도 요리할 때 많이 넣으시고요. 혼자 하시면 외롭고 힘드실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시면 훨씬 쉽게 습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뭘 사야 하는지요. 귀리 가루, 현미, 블루베리, 호두, 아몬드 이 5가지만 사오세요. 다 해서 2만 원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치예요. 귀리 가루는 마트 곡물 코너에 있어요. 찾기 힘드시면 직원분한테 물어보세요. 현미도 곡물 코너에 있고요. 블루베리는 냉동식품 코너에 있습니다. 신선한 거보다 냉동이 훨씬 저렴해요. 견과류는 견과류 코너에 있는데 큰 봉지로 사시면 더 저렴해요. 장 보고 오셔서 귀리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식탁 위에 놔두세요. 매일 아침 보이는 곳에 있어야 까먹지 않아요. 블루베리는 냉동실에 넣으시고요. 견과류는 작은 통에 담아서 거실이나 식탁에 놔두세요. 눈에 보여야 자주 먹게 됩니다. 냉장고에 메모지 하나 붙여 놓으세요. 아침 귀리 가루 한 잔, 점심 시금치 나물, 저녁 생선구이 이렇게요. 보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정말 달라질까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28년간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습관을 바꾸면 몸도 바뀝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결과는 회복됩니다. 첫 달에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습니다. 예전엔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무거웠는데 개운해져요. 낮에 피곤함이 줄어듭니다. 오후만 되면 졸리고 기운이 없었는데 활력이 생겨요.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항상 차갑고 저렸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달에는 더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깜빡깜빡하던 게 줄어들어요. 전화번호도 잘 기억나고 약속도 잘 안 잊어버려요. 말이 술술 나옵니다. 단어가 생각 안 나서 답답했는데 말이 부드럽게 나와요. 계단 오르기가 편해집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는데 한결 가벼워져요. 세 번째 달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많이 건강해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하면 수치가 좋아져 있어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이런 게 다 정상 범위로 들어옵니다. 6개월 후에는 병원 선생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뭐 특별한 거 하셨어요?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아침마다 귀리 가루 먹고 현미밥 먹고 나쁜 음식 줄였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예요.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손발이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계단 오르기 힘들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나빠집니다. 혈관이 더 좁아지고 증상이 더 심해져요. 1년 후에는 작은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오늘 바로 시작하시는 경우예요. 오늘 이 방송 듣고 메모하고 내일 장 보러 가서 귀리 가루 사오시는 거예요. 모레 아침부터 귀리 가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몸이 가벼워집니다. 손발 저림이 줄고 머리가 맑아져요. 6개월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년 후에는 뇌혈관이 깨끗해져서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가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메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내일 장을 보느냐, 안 보느냐, 모레 귀리 가루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몸을 못 쓰게 됩니다. 혼자서는 옷도 못 입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요. 누군가가 옆에서 수문의 시간 돌봐줘야 해요. 자녀들이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간병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요. 평생 혼자 다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누워서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귀리 가루 한 숟가락, 현미밥 한 공기, 견과류 한 줌.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으로 10년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루실 건가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한 달 후,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 다짐 한 줄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귀리 가루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현미밥 먹겠습니다. 견과류 간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작은 약속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약속하시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다른 분들 댓글 보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같이 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방송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이웃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병원 신세 안 지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치매 예방법, 관절 건강,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5가지 좋은 음식을 더하세요. 귀리 가루, 블루베리, 시금치, 연어, 마늘 이게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귀리 가루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귀리 가루 한 숟가락. 이거 하나만 하셔도 3개월 후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기에 나머지 4가지를 조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다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